네, 2021년 7월 29일인가요? 이정훈입니다. 오늘 두 건을 제가 방송을 하는데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서 힘들지만 만들어 봤습니다. 이 편의 제목은 남북 한라인 재개, 북한판 신의 한수다. 신의 한수가 아닌가? 북한판 신의 한수가 펼쳐집니다. 문재인 김정은 커넥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백신 식량 커넥션 펼쳐진다. 상당히 큰 판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7월 9일 통일부가 북한 서역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탈북민 강제 북송 등 현안에 관해서는 향후에 협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 향후에 협의하겠다는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고, 해수부 공무원 피격 문제 북한이 제기 안 하고 중국이 우리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보낸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제 역할 안 하겠다는 뜻이죠. 기자들과 일문일답이 나왔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서 북한과 논의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유족께서 통일부를 방문해 북한의 서신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 등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셨다. 지금 7월 27일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만큼 향후 북측과 협의를 하도록 할 것이다. 지금은 안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원론만 이야기하고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탈북민 중국에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하겠다. 통일부 입장은 간단합니다. 1년여 만에 400며칠여 만에 통신선이 복원됐으니 현안은 안 다루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절대로 안 하고 북한과 대화 분위기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일부 당국자가 코로나19 제약 요인 속에서도 안심하고 대면 회담을 북한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계속 준비하고 있다. 통신선 운영이 남북 간 대화의 출발선이다. 남북 간 다양한 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하겠다. 이건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제가 어제 남북 통신선 연락과 대통령 선거를 한번 러프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니까 조금 더 정리가 잘 되는데요. 이 남북 통신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비밀이 흐르는 선입니다. 저도 어제는 막 처음 정리하라고 애를 먹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서 몇 가지는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달에 김대중 씨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하고 정상회담을 처음 가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남북 간을 직통으로 잇는 전화선이 없었어요. 오직 있는 게 유엔군 사령부하고 북한군하고 연결되는 정전협상, 정전체제 유지하기 위한 직통 전화만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후 남북 사이에도 통신선이 연결됩니다. 그걸 정리한 게 이 표입니다. 이거 어제 제가 만들었던 게 있어서 한참 끙끙대고 어제 거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던 건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서해군, 동해군은 동해지구, 서해지구에 있는 군통신선입니다. 개설된 거는 2002년, 2003년. 차단된 거는 2016년, 2010년. 이 표에 어제도 설명했죠. 근데 복구된 거는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복구가 됐다. 그때 광케이블을 깔았다. 근데 그것을 2020년 6월 9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끊었다는 걸 어제도 했습니다. 그걸 이번 7월 27일, 28일 복구했다는 거죠. 제가 어제는 판문점 통신선을 국정원이 운영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쭉 알아보니까 이 선도 2000년 김대중, 김정일 회담이 있은 다음에 양측이 공식적으로 연결한 통일부가 관리하는 선이에요. 판문점 자유의 집인가 평화의 집에서 북한의 판문각하고 연결된 그 선입니다. 이것도 2016년에 차단이 됐었죠. 이때는 우리 개성공단 철수를 할 때, 박근혜 정부 때. 그 다음에 이제 판문점 정상회담 때 복구가 됐다가 그 작년에 역시 차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옛날에 우리가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할 때 그때 이미 개성공단에 남북 통신선이 있었는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뭐 공단을 운영하는 데 관련된 거니까 남북 간에 무슨 뭐 논의를 하기는 어려운데 그게 있었고요. 근데 그것을 2016년 2월 달에 북한이 차단했었죠.
개성공단 우리가 철수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판문점 회담 후에 개설을 다시 열었다가 2020년 6월 9일에 작년에 닫았던 걸 이번에 또 열어줬습니다. 네, 이까지는 동서에 군 통신선이 있지만 군도 사실은 정치에 비하면 별게 아니니까 큰 의미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붉은 것으로 쓴 걸 보셔야 됩니다. 유엔과 북한 사이에 있는 직통전화 정전협정 맺으면서 쭉 왔던 거죠. 근데 이거를 북한이 2013년에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하여간 북한이 2013년에 핵실험하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북한이 차단했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에 복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작년에 다른 선을 차단할 때 북한이 이건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용하면은 미국이 다 알죠. 미국이 다 알죠. 국제사회가 다 알죠. 매우 불편한 라인이에요. 그리고 어제 좀 설명드렸는데 청와대하고 북한 노동상 본부하고 비밀 핫라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2000년 6월 김대중, 김정일 회담 이후에 만든 게 확실합니다. 그거는 제가 어제 임동훈 씨 책을 통해서 확인해 드렸고, 송민순 씨 책, 그 다음에 이명박 씨 책, 그 다음에 김만복 씨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게 유지가 쭉 되었습니다. 그 개성공단 철수할 때도 북한이 안 끊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다른 거 끊을 때 북한이 같이 끊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복원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어제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남북 통신 라인이 있었는데 김대중, 김일성, 김정일 정상회담 후 비밀 라인을 국정원이, 북한은 아마 통전부로 보이는데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온 걸로 보입니다. 이건 제가 확언을 못 하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이렇게 라인을 유지했었는데 2018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노딜이 있었죠. 그때 아주 트럼프가 대공작을 해서 김정은 망신을 단단히 줬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은이가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6월 25일인가 판문점에서 트럼프를 만나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쫓아나갔는데 악수만 하고 대화에 못 끼게 했었죠. 그때 또 한 번 이제 망신을 당한 거죠. 조롱을 당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로부터 이제 미국하고 뭐가 안 되는구나. 크게 경제 문제 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 모든 책임을 트럼프와의 회담을 주선한 문재인 대통령에 떠넘기면서 마구 비난합니다. 삶은 소대가리 앙천 대소할 일이다 뭐 이렇게 하다가 다 덮어씌웁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2018년 후반을 지내고 2019년 지내고 쭉 하다가 2020년 6월 9일 날 동해 서해 군통신선, 판문점 통신선, 그 다음에 청와대 핫라인을 4개를 끌어버립니다. 요거는 뭘로 확인이 되느냐? 조선중앙통신이라고 북한 매체가 있죠. 거기서 6월 9일 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조처함에 대하여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에는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 통신연락선, 북남 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 폐기하게 된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북한의 보도로 인해서 그 임동원 씨, 그 다음에 송민순 씨,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책에 통해서 확인됐던 조금 나왔던 핫라인이 확인됐고 김만복 씨가 얘기했던 핫라인이 확인된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언론은 작년에는 청와대 핫라인까지 차단됐다는 건 보도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끊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불만이 매우 많았다는 것이죠. 또 핫라인을 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황해서 더 매달릴 것이라는 계산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정은이는 모든 남북 문제를 김여정한테 넘기고 본인은 뒤로 빠져버리죠. 문재인 대통령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아주 그냥 매몰차게 걷어찼습니다. 아까 이제 북한 통지문에서 북남 통신 시험 연락선을 제가 어제는 설명을 못했는데 이게 판문점 통신선입니다. 우리 측에서 말하는 통일부가 운영하는 것인데 처음엔 시험 연락선을 만들었다가 이제 본선으로 발전해서 지금은
꽤 많은 정보가 오갈 수 있는 라인이 됐죠. 이렇게 선을 끊고 난 다음에 불과 일주일 후인 6월 16일 북한은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험악하게 폭파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건물은 다시 짓지는 않고 통신선 복원을 해줬습니다. 왜? 이걸 유출을 해야죠. 지금부터는 제가 유출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받긴 받는데 먹튀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인영의 통일부는 해수부 공무원 사건 등은 다루지 않고 무조건 북한하고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주사파 출신 장관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까 안 할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백신 제공하고 북한에 식량 주는 거는 UN 제재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으로 주장하고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문 정권이 백신과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겠다. 지금 북한이 지금까지는 전혀 대꾸를 안 했고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한번 북한이 받는다고 할 경우에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주는 걸 바로 받으면 창피하니까 세계식량기구 WFP죠. 또는 코백스 퍼실리티가 이제 돈이 없는 나라들이 백신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했잖아요. 거길 통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30% 정도를 세계식량기구나 코리아 퍼실리티에 떼이게 됩니다. 우리가 100원 보냈는데 70원만 가고 30원은 그들이 경비로 떼갑니다. 실익이 적죠. 북한은 한국한테 받았다는 걸 감출 수는 있지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우리 국민들한테. 정부는 돈 주고, 이왕 돈 주고 폼을 잡아야 되는데. 이 방법에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직접 받는 겁니다. 그래, 니들 뭐 살만하니까 니들 니들 배로 싣고 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100%가 다 가죠. 그러면 우리 배와 우리 차로 평양하고 뭐 남포에 갖다 주면 문재인 정권은 홍보하기 진짜 좋죠. 다음 대선은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대단한 효과가 나올 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문 대통령은 청와대하고 노동당 핫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이 운영해온 비밀 라인으로 실무를 하지만 마지막은 딱 이 핫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핫라인은 이렇게 뭐 휴대폰 걸듯이 띠디딕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주머니 꺼내서 뭐 김정은 위원장 뭐 이건 아닙니다. 따로 관리를 하죠. 국정원에서 물론 관리하죠. 근데 직통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꺼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건 송민수 씨 빙하는 움직임인가요? 그 책에 보면, 살아있단가? 그 책에 보면 핫라인으로 북한과 상의한 후 유엔에서 대북 결의안 할 때 불참하기로 했다, 기권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 북한은 왜 이번에 복원해 줬느냐? 미국과 대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한 반년 이상 지났죠. 그 사이에 이제 바이든 정권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탐색도 했고 방향도 정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액션으로 들어갈 타임이 지났다는 거죠. 북핵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에 나섭니다. 근데 미국은 북한과 접촉하기 전에 상투적으로 먼저 대한민국과 관계를 개선해, 그래야 우리와 회담하지 하고 툭 언지를 줍니다. 그럼 북한도 지난 반년 동안 바이든 정권을 계속 분석했을 거예요. 이 분석을 다 끝냈고 이제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게 되면 이제부터 실전에 들어간다라고 미국 상대에 들어갑니다. 근데 미국이 항상 그때마다 모든 정권이 먼저 남한하고도 대화 좀 해, 그러니까 오케이 할까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요구하는 통신선 복원을 해주는 거죠. 문재인 정권은 계속 북한하고 통하기 위해서 만난을 창피를 무릅쓰고 노력해 왔으니까 받아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북한이 6.25 전쟁 때 이겼다고 하는 전승일날 통신선 열자 그랬더니 문재인 정권은 그것도 좋지요 하니까, 그렇게 한번 딱 겁을 주고 하면 북한은 더 마음 편하잖아요. 그래서 복구가 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 정권이 대화를 하자고 백신하고 식량 보내겠다 그러면 미국도 뭐 남한하고 관계 개선하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하고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미국이 막아버리면은 그거 안 돼, 유엔 제재 위반이야, 위반도 아니지만 하면 한국에서는 반미 감정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주사파들이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도 오케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딱 봤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털보와 부채질하고 아주 좋죠. 나중에 이거 그렇게 미국과 대한민국을 눌러놓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왜 했느냐? 제가 다른 편의 설명을 조금 했는데,
문재인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북한은요, 제가 오늘 만든 다른 프로에서 여당이 다음 대선에서 압승할 거라고 분석을 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냉철하게 대한민국 전국을 분석할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이낙연 씨 지지율을 합치면 윤석열, 홍준표, 그 다음에 최재형 지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무조건 다음 대선은 여당이 이깁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길 여당이 자기 덕택에 이겼다고 해서 꽝 주는 게 이익이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바이든을 상대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면은 문재인 정권 도와줍니다. 문재인 정권이 제시하는 백신과 식량 받아들이는 거죠. 통 크게 직접 갖고 오라오. 우린 뭐 차도 없고 갖고 오면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 대선은 무조건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떨까요? 북한에 그 어려운데 지원하지 않는 일본 비난하고 미국 비난하고 보수파 비난하는 여론이 일어나죠. 국내에서는 반미 반일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북한이 아주 유리한 구도고 문 정권에도 유리한 구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북한은 대한민국 정권을 대미 협상 인질로 잡아버립니다. 1994년인가요?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했을 때, 북한이 핵 개발한다고 했을 때 미국 클린턴 정권이 북한을 북폭하려고 그랬죠. 그때 김영삼 정권이 보수라고 하면서 어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자기가 길을 쓰고 막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김영삼 씨가. 근데 나중에 와서는 후회한다고 그랬잖아요. 잘못했다고. 인질로 잡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사람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국정원장입니다. 박지원 씨는 지금 부인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인을 그리는 책을 냈죠, 그리원가. 그리고 그의 딸만 둘인데, 딸은 미국 국적자입니다. 한국에 와 있더라도 미국 국적자입니다. 한국에서 함부로 미국 국적자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부인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본인만 있죠. 물론 그분의 형님들은 또 미국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자였죠.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정치를 한 사람이니까. 그런 나중에 국정원장 딱 끝난 다음에 미국으로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가 좋아했다는 큰형님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돌아가셨죠. 네. 그런데 그의 큰 사위, 큰딸의 남편은 마약 혐의로 지금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전혀 이슈가 안 됩니다. 그건 뭐냐? 문재인 정권이 박지원 씨를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김병기 법안을 통해서 국정원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박지원 씨가 있는 국정원은 과거의 국정원하고 다릅니다. 박지원 씨는 사업을 해본 사람이고 북한과 협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를, 이인영보다 더 큰 걸 주고 북한과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보수 정권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북한과 협상할 겁니다. 그 국정원이 유지해온 비밀 라인으로 김여정이가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한 걸 받아 적어갖고 청와대 갖고 와서 발표하게 해서 각기 다른 4개 버전이 있었다는 건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죠. 이걸 하는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이런 사람이 북한과 협상하는 것이 여당한테는 정권 창출에는 매우 유리하지만 대한민국 안보에는 매우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 보시면은 대만에서 전 국방부 차관이 중국과 간첩 혐의를 했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분간은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는 국가가 될 겁니다. 지금은 남북은 내통 단계로 가고 있다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과거 보수 정권 때 국정원이 북한하고 비밀 라인을 유지한 거는 그때는 뭔가 이렇게 내통이 아닙니다. 정보를 얻고 뭐 이런 거지. 공작용이지. 서로 공작용이지. 그러나 DJ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비밀 라인 유지하는 거는 내통 라인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한라인이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 비밀 라인하고 청와대 비밀 라인은요, 미국을 속이고 미국한테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물론 위성으로도 뭐 광케이블에 가는 걸 탐지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케이블 바깥에다가 또 이렇게 구리를 씌워주면은 전파가 바깥으로 흘러서 탐지가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꾸 지하 통신망을 만드는 거는 그 통신 감청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 라인이 없었으면은 중국이나 뉴욕에서
남북이 모두 있는 공간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뉴욕에 있는 미국의 CIA나 FBI,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추적을 하죠. 우리가 남북 만나게 다 들키는데, 청와대 비밀 라인하고 국정원 비밀 라인을 하게 되면 중국과 미국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속이면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 통보해 주면 되죠. 그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는 북한하고 내통할 수 있다. 핸드폰 꺼내서 띠디딕 김정은 위원장, 이건 아니지만 그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인영의 통일부는 무조건 북한에게 매달릴 것이니까 북한은 화상 회담을 하자면서 적당히 차단하면서 빨아먹을 겁니다. 먹튀로 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은 정권 재창출을 하고 하는데, 지난 4.7 재보선에서 서울 부산시장 승리했죠. 그런 보수파는 다음 대선에서 이길 줄 알고 하다가 참패를 할 겁니다. 20대 총선처럼 뼈아픈 패배를 할 겁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과 대한민국 보수파를 꺾기 위해, 이제 대한민국 보수파는 힘도 없고 이빨 빠진 호랑이고 능력도 없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문재인과 김정은의 암수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